이게 국회다 보니까 이게 여야 간에 항상 대치합니다.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그래서 여는 여, 야는 야 따로따로 노는데 오늘 같은 이런 경우는 참 귀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거의 같이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니 좋네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남인순 의원과 유지영 의원이 같이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형사적 책임은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민사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하고 난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법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자인 어차피 여성은 아직도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인 여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장치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이 간통죄 폐지 이후에 새롭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는 참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게 우리 유지영, 남인순 두 분이 참 잘 생각하셨고 시적절하게 자리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여야가 가슴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제일 좋은 방안이 뭔지 토론을 하신다면은 틀림없이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저도 끝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김동철 의원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조만간에 며칠 내로 여야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토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국회 이 젠더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추구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의 유지영 대표님, 또 국회 평등정책연구포럼의 남인순 의원 대표, 여성 변호사회, 아유, 많다. 한국 젠더법학회, 여기가 이제 다 망라가 돼가지고 간통죄 위헌 해서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입법을 해 나가야 되는지,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간통죄 아직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통이 이제 물론 남편에 의해 저질러질 수도 있고 또 아내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도 있는 그런 범죄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되었을 때 이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 헤어진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이 형법에 의한 간통죄의 처벌,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남편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간통행위가 더 우리 사회에 많았고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역시 이제 아내, 여성 쪽에서 많이 있게 마련이고 그걸 제대로 이 보상해주고 또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는데 역시 형법상의 간통죄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걸 폐지를 해도 될 만큼 여성의 그런 약자적인 지위가 이제 많이 향상이 돼서 될 것이냐, 충분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이제 논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합헌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오다가
드디어 이번에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그 변화된 여건들이 반영이 된 그런 결과물로서의 그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 같이 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국민 속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염려, 그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입법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주 시적절한 오늘 그런 포럼 토론회가 이 자리에 마련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하면서 뜻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들 최대한 다 협조 또 성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걸 믿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입법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있지만 오늘 이런 토론회가 국회에서는 아주 본물처럼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널리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보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어떤 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거 참석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토론회는 정말 여야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두 분, 우리 유리정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정말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통죄 폐지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의 53%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상당히 시적절하고 유의미한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외부에서 우리 내외기분들 많이 오셨는데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면 여기 아마 함께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토론의 어떤 그 결론에 다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계신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류지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의 공동대표인 류지영입니다. 오늘 정말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앞당겨서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지금 의원님들이 다 이제 가셨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회의가 많고 또 이쪽에 관심은 많으신데 못 오신 의원님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화를 한 수십 분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 돕겠다 했는데 특히 남성 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의 정책위 의장님 원효철 의원님도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대로 잠시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랬고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또 유성희 위원장님도 가능하면 한번 들려주셔서 여러분들 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또 우리 신희진이 공동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한성 의원님 오셨네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의원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각 단체에서 오신
많은 분들께도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통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각계각층의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성평등 정책연구원 포럼의 공동대표신 남인순 의원님과 또 이명선 원장님, 또 이명숙 회장님, 또 차선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각계 단체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간통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호 부양 의무, 또 신속한 양육비 집행 절차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당사자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기에 많은 분들이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먼저 다양한 사회적 관점에서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도 사안을 바라보고 또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공백에 따른 법제 정비와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가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혼인 및 가족생활 해체 문제 등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지원 제도의 확립 등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서 중 하나인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바로 신뢰가 있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이틀 후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하여 세상의 출발점이자 행복의 근원인 가정을 보호하고 따뜻한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남인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간통제 폐지, 그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번에 2015년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함께 개최해 주신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의 일정 공동대표님, 또 신희진 대표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명선 원장님,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님, 한국젠더법학회의 차선자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토론회를 후원해 주신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체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하고 또 여성 학자들 그리고 또 여성 변호사들 또 여성 정치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또 사회 공론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입법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젠더와 입법 포럼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논의됐던 주제들이 상당히 입법 과정에 반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주제도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참석하신 많은 남성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관심도 높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차원에서 또 간통죄를 폐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 불평등한 젠더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보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오늘 토론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발제를 해주시는 백석대학교의 나달수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양현아 교수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연구원님, 또 지정토론을 해주시는 전북대학교의 신옥주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배은경 교수님, 또 진영애 변호사님, 또 사회를 맡아주시는 이명숙 회장님, 젠더법학회 차선자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그 토론회 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신 여성정책연구원의 박복순 연구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가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토론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유승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고 계시죠? 바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최근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는데요.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출마하면서 그 여성에 대한 혜택이 원래 있었거든요. 우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우대제도가 있는 줄 알고 유승희는 무조건 당선되니까 찍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제가 우대제도 없음, 아무 혜택 없음을 거의 40일 동안 매일매일 외쳐댔더니 나중에는 순위가 상당히 올라갔더니 또 유승희는 또 어차피 되니까 찍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아무 혜택 없이 여성의 힘으로 최고위원으로 아마 정당사상 최초로 예선과 본선에서 아무런 혜택 없이 당선된 첫 그 여성 후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정당에 있어서 여성들이 그 스스로 선거에 나가서 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하는 물꼬를 튼 점에서는 저도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또 그 특히 지방의원들이 열렬하게 보여준 그런 또 지지와 성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제 여성 정치를 하면서 계속 그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간통죄 폐지 관련해서는 17대부터 이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아주 남는 거는 염동연 의원이라고 17대 있었는데 그분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 간통죄 폐지안을 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곤혹스러워 하시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여성들이 이게 앞장서서 간통죄 폐지를 하자라고 못한 이유는 그 간통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성계에서도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간통죄 폐지가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에서 지금 이제 그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또 하나의 그 이후의 과제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민법상의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토론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공동 주최하신 저희 또 그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시기도 한데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의 류지영 국회의원님과 또 그 여가위의 또 야당 간사이기시도 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의 남인순 국회의원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명선 원장님께서 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여성변호사의 이명숙 변호사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젠더법학회 차선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이 이혼 후에 그 다음에 위자료, 양육비, 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한 많은 그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토론자들이 계시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좋은 법안이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5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그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특별히 최고위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행사의 공동주최를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유지영 의원님,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남인순 국회 성평등 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님, 이명숙 한국변호사협회 회장님,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실제로 이 위헌 결정의 의의와 또 한계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정비를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은 간통죄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3,015건의 그 간통죄가 고소가 됐고 그 중에 기소된 거는 782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구속은 단지 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40%에 해당하는 1,200여 건은 수사 도중에 그냥 그 고소 취하로 종결이 돼버린 그런 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뭐 거의 그 극소수이고 또 선고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가족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그런 그 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면 우리 여성들은 걱정이 또 앞섭니다. 실제로 배우자, 특히 남성의 간통이 많기 때문에 이 간통 행위가 증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성의 피해는 없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에는 여러 전공, 전문인들이 계십니다. 헌법, 가족법, 여성학,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셨는데요. 이분들께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의 여러 변화들이 실제로 혼인과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방향은 없겠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아서 앞으로 관련 법 제도를 보완해내는데 중요한 그러한 장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렇게 정부 시책, 사회 현안에 대해서 시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는 여성 관련 법조 실무기관과 협력해서 젠더와 관련된 이런 입법 관련 포럼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설계까지 논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15년에도 의미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쳐주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저는 또 이따가 사회를 보면서 좋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간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이혼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이혼 소송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만나니까요. 매일 만나니까요. 그런데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가장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언론사인 것 같아요. 기자들은 수없이 써요. 마치 우리나라가 큰 변혁이 될 것처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는 법원에는 저희 사무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 폐지될 거 10여 년 전부터 예상했고 거의 한 3, 40명이 오면은 그중에 한 명이 간통 고소할까 말까? 배우자 외도로 간통하고 있어요라고 상담 오는 사람이 3, 40명이면 한두 명 고소할까 말까? 그게 벌써 너무나 오래됐고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재산적 재산 분할, 자녀 문제에 있어서 위자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 변호사들이 가정법원에 수없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수없이 적어왔던 문제고 이것은 법원의 인식이 변화돼야 되고요. 더 좋게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저는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없이 오래전부터 10수년 전부터 해왔던 주장해왔던 거를 법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가장 좋겠고 법원 인식 바뀌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간통이 많아요? 가정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런 성도덕이 무너져버린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성도덕이나 우리 사회, 가정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학교 시절부터 일반인들에게 학생들 아주 어려서 유치원부터요. 어떻게 교육시키고 성도덕을 어떻게 정착시킬 건지 제대로 어떻게 우리 옛날 아름다운 미덕을 살려서 어떻게 회복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논의되고 또 국회에서 함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건강한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선자 한국젠더법학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전남대 법전원에 근무하는 차선자 교수입니다. 사실 앞서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익히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다 매일매일 공감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이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혼인을 이해했던 그 의미에서 계약의 의미로 혼인의 의미가 전환되는 시점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결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현재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제 헌법에 어떤 우리가 간통죄를 존치시켰을 때의 입법자들의 어떤 의도는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했던 것인데 현재 결정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 21세기 한국 여성의 지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향후에 어떤 이에 이어서 새로운 의미의 어떤 법의 문화를 창출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례를 정리한 후 바로 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개의식 사회를 맡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